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 5. 와글와글 우리 시대 을들의 외침 본격 페미니즘 노동방송 을들의 당나귀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을들의 당나귀기 시즌5 노동편입니다. 저는 솔키고요. 여러분 대부분 환호가 있습니다. 말 너무 잘 들어. 네, 이을입니다. 삼중입니다. 써니입니다. 나랑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열받는 일이 있어서 그 주제로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겨레 기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바로 지역 MBC가 여성 아나운서는 프리랜서나 계약직으로만 뽑아서 모든 근무 조건에 차별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묻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기자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점점점 열이 올라가면서 근데 누군가 싸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된 거죠. 저희가 채용 성차별 철폐 공동행동에서 그렇게 찾고 있던 당사자가 바로 움직이고 계셨던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받고 그냥 인터뷰 자문에서 그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한국여성노동조합에서 작년부터 채용 성차별 철폐 공동행동이라고 이제 채용 성차별에 이렇게 공동으로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이, 그러니까 노동, 여성, 그다음에 청년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 채용 성차별 철폐 공동행동이라는 것을 제안해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 사안에 연대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에서만 멈추지 않도록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통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거의 모든 여성들이 겪었을 만한 그런 채용 성차별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같이 내자라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뭐 기자회견도 하고 지난 10월 1일 날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처음 문제 제기했던 아나운서 분들께 연락해서 오늘 이 을당에도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그 중에 한 분 유지은 아나운서 저희가 모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을당 스튜디오에 당사자분을 모셨어요. 차별에 대항해서 힘차게 싸우고 계시는 대전 MBC 유지은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 MBC 아나운서 유지은입니다. 우와, 은디다, 은디! 여기에서 또 정의방고 애청자분을 만나게 돼서 네, 안녕하세요, 은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아니 저기 세종시민과 대전시민 두 분께서만 말씀하시니 이해가 안 가서 저희 라디오 사연을 좀 어플을 통해서 이제 전국에서도 들으실 수 있거든요. 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우리 유지은 아나운서는 이제 대전 MBC에서 정오의 희망곡을 진행을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써니는 세종에서 그거를 듣고 계십니다. 은디가 하는 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바로 반갑습니다. 성덕인가?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연예인 봤다고 너무 흥분하셨어요. 네, 엄청 흥분했어요. 지금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요. 네. 대전에서부터 먼 길 오셨는데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뭐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인권위원회에다가 채용 성차별 문제 제기하고 나서 진짜 폭풍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진정 넣고 나서 갑작스럽게 뭐 개편이 이루어지고 프로그램 폐지 하차를 겪고 나서 현재는 이제 말씀 너무 다 같이 환호해 주셔서 감사한데 정의망고 하나만 남아서 월 100만 원대 급여로 지금 열심히 투쟁을 하고 있고, 사실 진정을 저랑 김지원 아나운서 같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김지원 아나운서는 이제 저보다도 더 이제 업무 배제가 심한 상태여서 월 20만 원대도 못 받고 투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회사가 노린 게 그거죠. 버텨봐라. 버틸 수 있겠느냐.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김지원 아나운서가 이제 생계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같이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점을 또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너무 회사의 악질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김지원 아나운서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다는 점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함께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김지원 아나운서님은 이제 다른 길을 가시게 됐고, 하지만 김지원 아나운서님도 응원합니다, 저희가. 네. 응원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최근 노동부 국정감사에 나가서 직접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신청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셨다고 들었는데 많이 떨리셨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어땠나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뉴스를 진행하면은 국감 시즌만 되면 제가 뉴스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국정감사 내용을 전달해 드렸잖아요. 그 현장에 제가 직접 간 거니까 참고인으로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라디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방송 끝나자마자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국감에서 참고인으로 발언을 할 수 있었고요. 좀 대기 시간이 좀 길었어요. 저녁 8시에 제가 이제 발언 질의응답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고 고용노동부 장관님께서도 이제 노동청에 이 사안을 접수하면 잘 살펴보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살펴보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그래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계시는 거니까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아나운서 분을 실제로 이렇게 근거리에서 보게 된 건 처음인데 좀 많이 개인적인 질문일 것 같기도 한데 유지은 아나운서님은 이제 아나운서를 어떻게 하게 되었을지가 좀 궁금하고 실제 이제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준비를 할 텐데 이 준비 과정에서는 내가 아나운서로 이제 방송국에 입사를 하게 되면 프리랜서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 보니까 입사를 해보니까, 하는 일이 좀 다르고, 남성들은 정규직이고, 나는 프리랜서고,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하는 일은 사실 같은데, 이제 고용 형태가 다르고, 처우가 달랐던 거를 인지하시게 된 거죠? 일단 뭐,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나운서가 꿈이어가지고, 꿈을 꾸고 대학교에 가고 대학 방송국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현직에서 활동하는 대학 방송국 출신 아나운서 선배들 보면서 꿈을 더 키우고 아 진짜 멋있다. 나도 저런 아나운서가 돼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을 보고 준비하면서 현실이 진짜 많이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일단 그 1년에 1명에서 한 3명 정도를 뽑는 서울 3사 아나운서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방송국 자체에서 여성 아나운서 채용이 거의 비정규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역 MBC를 비롯한 다른 지역 지상파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남성 아나운서 채용은 또 근데 정규직으로 하는 거예요. 시험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지원자일 때는 이게 불합리하다, 부당하다 생각은 하지만 그 시험에 맞춰서 응시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2012년에 지역 민방위 입사를 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잠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여성 아나운서와 남성 아나운서가 채용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역사 이제 시험을 볼 때만 해도 지역사에는 여성 아나운서 정규직 채용 시험 자체가 없었는데 어느 지역사에서는 채용을 해요.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를 채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채용 공고에 남성 아나운서 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약간 그런 게 있죠. 그 약간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뒤쪽으로 남자를 뽑는다더라. 이런 경우인 경우는 취준생 사이에서 업계마다 그쵸, 어떤 뭐. 회사는 뭐 어떤 자리에 남자만 뽑는다 이런 식의 이제 사실 소문이 다들 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으로 정규직이 채용되는 경우는 남성인 거죠. 그런 경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그 소문이 맞았던 그렇죠. 적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통계를 내보면은 정말 명확하게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통계상으로도 나와 있기도 하고 그렇게 시험을 봐서 민방에 입사를 했었고 그렇게 2년을 일하다가 대전 MBC 아나운서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2008년부터 이제 방송 일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뭐 경력 인정, 그러니까 지역 민방에서 일하다가 옮긴 거잖아요. 그런데도 뭐 경력 인정도 없고 그냥 입사를 하게 됐고 입사하고 보니까 남성 아나운서분들 2분 선배님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또 정규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시험을 보면서 회사에 채용돼서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남성은 정규직이고 여성은 그게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뭐 온몸으로 느끼면서 일을 해왔죠. 아니 근데
방금 입사라고 말씀하셔서 근데 프리랜서로 입사를 한다. 이게 좀 되게 말 그치.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일단 좀 궁금한 거를 여쭤보면 아나운서의 일단 고용 형태가 궁금한데요. 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로 주로 구분이 되나요? 혹시 그러면 계약직과 프리랜서 차이가 있는지 뭐 기자회견 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정규직들처럼 출퇴근에 야근에 업무 지시까지 완전히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프리랜서 아까 입사라고 하는 거니까 뭔가 회사에 출퇴근하는 그런 것 같고 이게 프리랜서 고용 형태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그리고 계약직은 2년마다 계약갱신을 해야 되고 정규직 전환을 하거나 계약 해지를 해야 하는데 프리랜서는 사실 계약 연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방송 건당 그걸 계약을 하는 거니까. 그럼 계약 연장을 어떻게 하는지 뭐 어떻게 왔는지 계약직보다 고용 연장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2년을 채우지도 않고 유연하게 일을 시키고 혹은 안 주고 빼고 이럴 수 있어서 이 방송국에서 약간 편법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사안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됐는데 정규직과 이제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거는 매일 출근을 하시고 또 처음에는 주지 않았지만 본인 자리도 또 있었다고 네네.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프리랜서인지 따옴표 프리랜서인지 그러니까 프리랜서라는 용어가 되게 불안정한 노동을 감추고 이렇게 왜곡하고 있는 그런 용어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프리랜서라고 하면은 일이 있을 때만 프로그램이 있을 때만 출근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프리랜서 아나운서라고 하면은 왜 스타 프리랜서 아나운서 분들을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거죠. 소속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출연하고 싶은 프로그램 결정하고 출연료 협상도 하고 이게 정상적인 건데 지역사 여성 아나운서,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경우는 그게 아니라 기이한 형태의 그 형태라서 문제라는 거죠. 한 방송국에 이게 종속적으로 소속이 돼가지고 한 방송국의 일만을 하는데 돈만 월급이 아닌 출연료 개념으로 준다고 해서 프리랜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대전 MBC 아나운서로 이제 채용을 해서 입사를 했죠. 그래서 입사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 게 아나운서 채용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뭐 보도, 편성, 보직자분들이 다 면접 보시고 해서 시험을 보고 들어왔으니까 입사를 해서 보도, 편성, 사업국 일을 막 총망라해서 일을 한 거죠. 한 방송국의 일을. 근데 일단 이 업무 배정 자체도 통보식으로 넌 이걸 해. 넌 이걸 해. 정해주는 통보식이고 그리고 출연료 협상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스타 아나운서들처럼이면 출연료도 이제 얼마를 제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 일하는 과정에서 회의 참여도 하고 업무 지시 같은 거 뭐 뉴스 톤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 뭐 메이크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제 업무 지시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저는 뭐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일을 했고 내 회사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회사다라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저에게 이제 프리랜서라면서 무보수로 시키는 일도 그냥 열심히 했던 거죠. 그러니까 PD 업무 같은 거 이제 막 보이는 라디오 이제 그 한 SNS 채널을 통해서 만드는 거 제가 포토샵 다 하고 포토샵 열심히 해서 이제 사진 다 올려드리고 뭐 그거에 대한 안내사항 다 이제 뭐 각 관련자분들에게 드리고 아니, 이런 근데 거 이거는 정규직 아나운서가 해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정규직 아나운서 왠지 안 할 것 같아. 네, 그 일을 해주는 사람이 따로 포토샵을 있으니까. 하는 분이 없을걸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런 일도 그냥 저는 정말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뭐 프리랜서라고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스타 아나운서들의 프리랜서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 방송국의 일만. 그래서 제가 한 방송국의 일만 너무 열심히 오래 업무를 배정받아서 하다 보니까 한때는 이제 뭐 검색하면 대전 MBC 노예다. 대전 MBC 금강불괴다. 뭐 내구성 킹이다. 막 이런 게 이제 올라와가지고 그때 한창 이제 15시간 가까이 막 아침 뉴스에도 나오고 밤 뉴스에도 나오고 라디오도 하고 이럴 때라서 그거에 대해서 누가 올리셔서 그게 보도국장한테 보고가 됐을 정도로. 근데 이게 어떻게 프리랜서라는 거죠. 프리랜서인데 대전 MBC의 간판. 간판 아나운서. 그렇죠. 제가 MBC는 되게 부끄러울 것 같아요. 틀면 나오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형태를 이제 회사 자체가 만들어낸 거죠. 이게 이 부분이 이제 출연료에서도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저의 경우는 이제 저 이전까지는 이제 여성 아나운서들이 2년 계약직
이었어요. 그분들의 업무를 제가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근데 그분들이 받던 월급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월급에 맞춰서 제 방송료 출연료를 n분의 1 하고 그럼 그 출연료를 합쳤을 때 제가 한 달 일한 게 그 여성 2년 계약직 아나운서 월 급여 열주 맞게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출연료가 책정된 어떤 DJ나 다른 MC분들보다 제 출연료가 적은 거예요. 왜요? 물어보면 아나운서니까 적대요.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그분들처럼 책정을 해놓으면 제 월 급여가 확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또 막아놓고. 그러니까 정규직 아나운서처럼 약간 그 프리랜서이지만 어쨌든 유진 아나운서의 이 월급이라고 하는 그 임금의 개념을 어쨌든 세팅해 놓은 거죠. 세팅을 그렇게 희한하게 해놓고서는 일은 정규직처럼 시키고 오히려 더 시키고. 더 시키고. 그렇죠. 심지어 이제 남성 아나운서들, 정규직 아나운서들 휴가를 가면은 제가 대타를 해요. 막 급하게 뭐 몇 시간 전에도 해야 된다고 하면 제가 해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 남성 아나운서와 여성 아나운서가 이게 대타가 가능하다는 건 서로 동일한 업무를 그렇죠.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남성 아나운서들은 정규직이고 여성 아나운서들은 꼼수로 이렇게 출연료 책정해서 말도 안 되게 이제 근로 조건을 차별하고 채용 자체에서부터 차별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여성들은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다가 프리랜서라고 이 고용 형태를 바꾸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 이전부까지는 2년 여성 계약직을 뽑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왜 저의 이제 기이한 형태로 바뀌었냐면은 2년 계약직을 하고 일을 잘하면은 정규직 전환 논의를 해서 정규직으로 뽑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마다 무조건 나가야 되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제 입사를 한 여성 2년 계약직 아나운서분들은 입사 때부터 이직을 준비해요. 왜냐하면 2년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높은 경쟁률 뚫고 입사를 했는데 2년 후는 나는 여기 없는 거예요. 애초에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아나운서분들이 열심히 다른 이직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다들 능력이 출중하시고 하다 보니까 다른 방송국으로 이직을 1년 뭐 혹은 1년 이내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대전 MBC는 여성 아나운서들이 자주 바뀌냐? 이런 식의 또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여성 아나운서를 오래 잘 간판으로 데리고 있을 수 있느냐? 그 정답은 정규직인데 그건 못하겠으니 싸게 희한한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조를 만들어서 일은 똑같이 시키되 근데 2년은 더 넘게 일할 수 있게끔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든 구조인 거죠. 그래서 본인들은 이게 문제인지도 인식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거 당연히 정규직 논의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생각해서 오래 일할 수 있게 하려고 그래서 저는 6년 가까이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정규직 전환을 해줘야지. 그렇죠. 근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일을 잘하니까 프리랜서. 그러니까 그런 개념, 그러니까 애초에 문제 인식조차 없는 거죠. 아 진짜 뇌를 열고서 거기다가 한 땀 한 땀 쳐주고 싶다 진짜. 그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성차별이야. 두 번째 그러지 질문은 마. 회사에서 어쨌든 계약된 거 이외에 뭐 이렇게 정규직이 휴가를 간다거나 했을 때 대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 이제 거절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아나운서 직군 전체의 문제, 그 큰 틀의 문제이기도 하는데 거절할 수 있죠. 사람인데 안 되면 못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고용 불안정이 있는 애초에 있는 구조 속에서 내가 뭔가를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거는 대타를 제가 왜 합니까? 이런 걸 제기했을 때 저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을 너무 알고 이 바닥에 이제 방송사에 뭐 이런 식으로 안 좋게 해서 나갔을 때 소문이 나거나 이런 거를 회사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악용해서 시켰으니까 한 건 너잖아라고 하겠지만 하기까지의 이 구조가 애초에 위계화되어 있는 어떤 구조 속에서 애초에 불안정한 구조, 언제 잘릴지 모르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서는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걸 왜 얘기를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 왜 문제 제기를 안 해봤냐고. 왜 문제인 줄 모르냐고. 그렇죠. 애초에 문제를 인식해서 문제 제기하기 전에끔 방안을 마련해 놔야 되는 게 정상적인 사고의 흐름인데. 근데 문제 제기를 한 이후의 모습을 저를 통해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문제 제기하면 유지은처럼 된다. 업무 배제 당하고 이 바닥에 소문나서 다른 데서는 일도 못하는 걸 너네 한번 문제 제기해봐. 얘처럼 될 거야를 저를 통해 보여주고 계시면서 그렇죠.
방송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 훨씬 분노가 더 많이 다들 막 지금 하늘을 네. 봤다가 막 한숨을 그렇죠. 쉬었다가 그러고 있네요. 아까 그 질문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계약직은 1년 혹은 2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전환할 때는 이제 그 기간이나 이런 건 어떻게 계약을 하나요? 프로그램마다 계약을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회사가 관례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법적으로 자행한 일인데 저는 입사 이후부터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써본 적이 없어요. 말도 안 프리랜서 돼. 계약을 하는데도 프리랜서인데도 불구하고요. 그게 관례였대요. 아니 무슨 저 때부터 뽑으셨는데 관례상 그렇게 한 거라 저는 지금까지 그거 불법이라고. 불법이신데 구두로 지금 6년간 회사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전 뭐 제가 생각했을 땐 이거는 전속이고 소속되어 있고 그렇게 일을 한 게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를 안 한. 아니 근데 이건 진짜 MBC 근로감독 한번 빡세게 네, 들어가야 될 것 들어가야 되는 같아요. 건데요, 완전. 계약서가- 요즘에 파트타임으로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제가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아르바이트도 심지어 그 근로계약서를 썼냐 안 썼냐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면 사실 이번에 이제 다른 프로그램 하차할 때도 그렇죠. 뭔가 그냥 뭐 구두로 계약서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뭐 아. 따로 뭐 어떻게 할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그거를 관례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그러니까 하시는데 뭐 근로계약서를 쓰던지 프리랜서면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던지 아니면 프로그램 출연에 별? 따른 프로그램별 하든지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구두로만 진행이 되고 그런 구두에서 주 프로그램 이외의 업무들까지 계속 그렇죠.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회사도 알 거예요. 본인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거를 자행하고 났을 때 자기네들이 물어야 될 책임이 크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실상 이 속상하다. 언론사가 이걸 한들 뭐 벌금 뭐 조정되는 조치들 이게 언론사에 타격이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근데 그게 사실은 품위가 손상이 되죠. 그렇죠. 아니 이게 팔이잖아요, 진짜. 그거를 그죠. 알면은 애초부터 관례라는 말로 안 아니겠지. 했겠죠. 아니 근데 이게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게 지역으로 이게 그 대한민국의 그 지역 방송국에서 내노라는. 진짜 그러니까. 내노라는 MBC 품이라고 하는 걸 무슨 모르는 지역 건데. 케이블도 어. 아니고 이게 무슨- MBC가 뭐 슈퍼마켓도 안 그래요. 거기 사장님도 계약서를 쓴다고요. 노동이 존중받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는 어디에 있는 걸까? 정말.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보통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관례 혹은 관행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들릴 때는 그건 반드시 불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채용 성차별이라는 걸 저희가 이제 모든 정말 뭐 거의 모든 여성들이 대부분 이제 면접 보러 갈 때 다 겪는 이것인데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얘기를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그 프레이즈가 그거거든요. 관행이 아니라 범죄다.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남녀고용평등법상에서 규율하고 있는 범죄다라는 것인데, 정말 더 딱인 것 같아요. 관행은 거의 범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6년 전에 처음 프리랜서 채용 뭐라 그래? 계약. 입사. 프리랜서 입사. 진짜 이상해. 아나운서 입사라고 표현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 6년 전에 처음 생긴 시스템인 거예요? 프리랜서로 뽑는 게? 그렇죠. 이제 아예 지역사에서. 이제 아니죠. 이제 지역사의 다른 지상파에서는 이미 이렇게 시행되는 곳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여성 아나운서는 계약직 아니면 이런 프리랜서 형태였다. 다른 그러니까 곳들도 거의. 대전 MBC도 이제 봤겠죠. 다른 지역사에 보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돌아가네를 봤겠죠. 그래서 그걸 6년 그대로 전부터 도입을. 그거를 관례상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대전 MBC에서는 그 전까지 이제 여성 계약직으로 2년 계약직으로만 뽑았으니까 대전 MBC의 관례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방송사의 관례상으로 이렇게 그걸 그대로 나쁜 거를 가져와서. 나쁜 건 참 잘 따른다. 지역 MBC의 경우에 남성 아나운서에 비해서 여성 아나운서 프리랜서 비율이 3배나 이제 높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방송국은 왜 여성과 남성 채용에 차별을 두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게 사실 제가 기사가 많이 나가고 알려지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여성 아나운서의 채용 구조가 여성 아나운서가 자초한 일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인지 내 가슴 두드리는 그 소리입니다. 얘기인지 왜냐 여성 아나운서들 뽑아놓으면 자꾸 이직하고 결혼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해서 이렇기 때문에 방송사가 만들어낸 구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저도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따졌을 때 이 이직 결혼은 비정상적인 채용 구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거든요. 그렇죠. 불안정하고 고용 안정이 안 되니 자꾸 이직을 하고 그러면 이제 뭐 결혼 정년기가 되면 당연히 남성 여성 다 결혼 정년기에 결혼을 하는데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만 해도 그러니까 전 방송국도 지상파 아나운서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도 고용 안정이 되고 했다면 제가 왜 이직을 했겠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열심히 그 회사를 위해서 일을 했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직을 준비했고 그렇게 대전을 오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직이라는 거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거죠. 그리고 이직이라는 거 자체도 왜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겠는 게 지역사에서 이직은 전 직종 불문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빈번하게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사에서 뭐 PD, 기자, 카메라 기자, 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더 좋은 조건, 뭐 혹은 집이 서울이면 서울 큰 방송국 본인의 더 처우를 높이기 위해서 이직은 빈번하게 일어나요. 여성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기자, PD 그건 남녀 가리지 않고 근데 기자가 그런 식으로 서울에 뭐 큰 방송국으로 이직을 했어요. 그럼 다음 기자를 비정규직으로 뽑나요? 아니잖아요. 이직은 방송사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왜 이직을 여성 아나운서에게만 그 잣대를 들이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은 여성 아나운서를 소모품으로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여성 아나운서 자체를 오래 일하지 못하고 나이가 많으면 안 된다라는 성차별적인 인식이 있으니까 그게 채용에 반영이 돼서 그걸 이제 본인들의 이제 원인이다라고 그렇죠. 주장을 하는 건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뭐 회사에서 남성 아나운서 정규직 채용할 때 남자는 나중에 PD라도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 이미 PD 하고 있는데. 정일방국도 PD 업무를 상당 부분 하고 있고 왜 여성이라서 PD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애초에 여성은 올해 아나운서는 일을 못한다는 기초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반영된 거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이제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결과를 원인으로 끌어다 붙이는 걸 너무 잘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사고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이 사고 체계를 강화를 해 나가면서 사실은 우리 사회의 가부장성을 강화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채용 과정에서 어떤 성차별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은데 남성들은 군 경력까지 모두 인정해가면서 정규직으로 뽑아서 승진도 시키고 관리직도 되게 하고 임금이나 복리 후생도 잘 대해줬다. 근데 여성 아나운서들은 타사 방송 경력도 물 경력으로 쳤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지금 네. 유지은 아나운서가 그런 경우인데 원래 그 전에 아나운서 일을 하셨었던 분인데 들어오면서 이제 입사를 네. 하시면서 전혀 인정을 못 받았던. 네네. 저는 말씀드렸지만 2008년부터 뭐 작은 방송국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경력을 쌓았지만 그거에 대한 인정은 전혀 없죠. 경력 인정은 뭐 언간생식 뭐 말할 수도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남성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정규직 뽑는 것 자체가 그럴 테고. 근데 문제는 이제 군 경력이 군 경력이라고 하면 군 입대 군이 왜 그게 경력이 되지? 의문데. 네네. 저는 군대는 진짜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돼. 왜 민간 기업이 해주는 줄 근데 이해를 그거는 이제 못하겠어요. 뭐 많은 기업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는 또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여성의 그 채용할 때 그렇죠. 그 구조나 이 입사적인 시스템을 동일하게 만들어줬어야 되는 거지. 사실 우리도 안 하니까 너네도 안 돼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 그 남성 아나운서 분들이나 남성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간에 군 시기라는 게 굉장히 가장 젊은 시기에 큰 시기잖아요. 그거를 막 폄하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그럼 여성도 동일하게 뭔가의 경력 인정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2008년부터 일했지만 2014년에 대전 MBC 올 때 그런 경력은 그냥 물거품처럼 없게 된다는 거죠. 그냥 다만 전에 일을 했기 때문에 해본 사람이라서 뽑힐 수는 있었겠죠. 뽑히는 데 있어서 뭐 그런 영향을 미쳤겠지만 어떤 그럼 영향을 미쳤다면은 어떤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거는 정말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했을 때도 되게 문제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어떤 작가랑 계약을 한다 프리랜서. 근데 그 사람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뭐 이런 걸 본 다음에 이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계약금에 대해서 거기서 차이가 나잖아요. 뭔가 이 사람의 경력에 대해서. 근데 사실 그것까지도 안 된 거니까 그렇죠.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사실 아나운서 채용 자체는 그러니까 그냥 프리랜서라는 말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급여 때문에 프리를 붙인 거지 아나운서 직군 자체가 앵커, DJ, MC, 뭐 지역 행사 등등 많은 업무를 하는데 이 사람을 회사에서 뽑겠다고 하면 이 직종 자체가 비정규직일 수 없는 직종인 거죠. 그래서 필수 업무. 필수 업무를 담당해야 하고 그게 남성과 여성이 차이를 둬야 되는 이유도 없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여성 아나운서는 수명이 짧다는 인식이 좀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나이 든 아나운서나 앵커가 거의 방송에 안 보이는 것 같고, 저 아나운서 좋네 하다가도 어느 순간 방송에 안 보이는 경우도 많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늘 나이 든 남성과 젊은 여성 아나운서가 이렇게 세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남성은 뭔가 그 주된 역할, 주 역할, 여성은 부차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런 인상을 되게 심어주고 여성은 또 거기에서도 뭔가 외모나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그 느낌인데 아나운서를 하시면서 경험한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저는 화장이나 뭐 머리 길이, 복장 같은 이런 것도 좀 차별적인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여성 아나운서가 오래 일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에 대한 거. 그러니까 저만 해도 이제 6년 차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2년 차 때부터 지은이 오래 하지 않았니? 뭐 이런 식 있잖아요. 이제 약간 뭐 이런 식의 인식이 있는 거예요. 지은이 오래 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이 있는 거죠. 2년 하면 이제쯤 알 것 같고 사실 어떤 전문직도 일을 할수록 숙련되고 늘면 그거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저 이 20년 했는데 매일 새롭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이 방송일이라는 게 그 더 갈고 닦아지면 더 무기가 되고 더 날카로워진 칼날로 뭔가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그러니까 지나가듯 하는 장난스럽게 하는 말이겠지만 그 어떤 인식이 내재돼 있는지를 딱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사실 아무렇지도 않게 뭐 여성 아나운서들의 뭐 몸매 평가를 한다거나 의상도 좀 뭐 타이트한 걸 입는 게 어때?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결혼만 해도 사실 그렇죠. 저도 이제 결혼 정년기에 이제 나이가 되다 보니까 결혼 얘기는 당연히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혼 얘기를 하는 거에 기저에는 결혼해서 빨리 가야지, 나가야지,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죠. 결혼을 하면은 왜 그만둬야 되지? 당연히. 결혼을 하고서도 더 잘할 수 있고, 오히려 저는 라디오 하면서도 빨리 결혼하고, 뭐 육아도 할 수 있으면 청취자들하고 더 많이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미혼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느끼는데, 이런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다 생략한 채 그냥 여성 아나운서니까 좀만 오래 나와도 오래 한 것 같은데 결혼하면 이제 당연히 나가야지 이런 식의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툭 던지는 말들 속의 상처를 되게 많이 받는 거죠. 제가 배철수 아나운서 음악 캠프 되게 좋아하거든요. 40년인가요? 아무튼 30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하얗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우리가 까먹은 게 있는데 배철수 씨는 아나운서가 아니라 맞아. 가수였어요. 가수. 그렇죠. 네. 그렇죠. DJ. 너무 가수.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나운서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그 JTBC의 손석희 그렇죠. 앵커도 마찬가지잖아요. 손석희 앵커가 지금 60이 넘었죠. 아니 정년도 없네 그 집은.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장이잖아. 그래. 사장은 정년이 없나요? 그런가 봐요. 이상하네. 그런 게 안타깝죠. 네, 인권이 근데 진정 후에 회사가 거의 보복성 해고나 다름없는 짓을 했잖아요. 이제 뭐 대전 MBC에서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얘기는 프로그램 계약 종료일 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측의 논리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방송사는 방송국은 쇄신을 위해서 늘 개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전 MBC 입장도 이번 개편은 그 일환이었다는 거죠. 개편은 쇄신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정당한 개편을 보복성 업무 배제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회사의 주장은 이건데
근데 문제는 이 주장이 다예요. 그러니까 주장이 없으니까 저한테는 더 황당한 경우인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뉴스데스크를 진행하다가 이제 하차 통보를 받고 하차를 하게 됐는데, 제가 입사를 대전 MBC에 한 이후에 진행자 교체가 뉴스에서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진행자 교체가 있을 때는 이유가 다 있었어요. 진행하던 사람이 퇴사를 하거나 뭐 인사 개편이라던가 그러니까 출연자에 대한 확실한 명분, 교체에 대한 명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뉴스데스크를 진행할 때 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데스크는 30, 40대 베테랑 아나운서, 뉴스투데이 아침 뉴스는 신입을 배치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보도자료도 엄청 나가고 그렇게 해서 제가 데스크에 투입돼서 이제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쇄신에도 이유, 그런 그쵸. 이유라는 어떤 게 방향성을 가지고 방향성을 하겠다. 갖고 하겠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쇄신이래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쇄신을 얘기하시길래 그러면 쇄신은 새로운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어쨌건 이 대전 MBC에 가장 오래 일한 여성 아나운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래 한 여성 아나운서라 새로움이 안 되는 거냐라고 물으면 그건 또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아니래요. 그 이유 때문은 아니래요. 말을 아끼는군요. 그러면 제가 방송사고를 냈으니까 말을 못해요. 그럼 6년간 대전 MBC 뉴스를 담당했는데 제가 결격 사유가 있냐 물었을 때도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도대체 이유가 뭐냐라고 이유를 얘기하면 그냥 개편이다. 그러니까 돌림놀이를 계속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프리랜서는 개편의 이유를 물으면 안 된대요. 개편은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러니까 저는- 프리랜서라고 하는 말은 뭐 모든 것에 프리패스니까. 저는 이 발언에서 그러니까 아나운서에 대한 어떤 이 지금 비하나 어떤 탄압을 넘어서서 전체 비정규직을 어떻게 지금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는지를 너무 느낀 거예요. 아니 같이 일한 내가 출연자고 진행자인데 같이 일한 하나의 공동체였잖아요. 하나의 뉴스를 만들 때. 근데 뉴스에 나가라고 했을 때 이유도 물으면 안 된다라는 사고가 얼마나 권위적이냐는 거고 그렇게 늘 사람을 자르고 해고시켜 와서 그런 건지 이거에 대한 문제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말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권위 진정을 넣고 2개월 만에 이루어진 연속적인 개편, 느닷없는 개편인데도 회사는 정당한 개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6살짜리 꼬마도 이걸 얘기해주면 그거 보복한 거겠네 라는 얘기를 할 법한 개편을 가지고 본인들만 회사만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인 거죠. 네, 이제 회사가 그런 조치를 한 이후에 계속해서 1인 시위를 지금 해오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제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이제 기자회견 때 지금은 이제 이직을 하셨지만 네, 김지연 아나운서가 역사학자 에릭 콕스봄의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떠올리면서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을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듣고 진짜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그러니까 1인 시위할 때 어떠셨는지 당시 현장의 다른 분들 반응은 좀 어땠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제 인생에 제가 1인 시위를 하면서 어떤 주장을 하게 될 거라는 거는 상상도 못 해봤던 여러 가지를 뭐 삶에서 그려볼 수 있잖아요. 그 중에는 없었던 일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너무 부당한 게 명백하니까 뭐 안 움직일 수 없었고 당연히 1인 시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김지연 아나운서랑 이제 시간을 나눠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사실 많이 외롭죠. 그러니까 회사 앞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회사 분들이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인식을 좀 시켜드려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회사 주차장 들어오면 이제 회사 입구가 있잖아요. 그 문이 있잖아요. 거기 앞에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는 또 하면 안 된대요. 제재당해서 알겠다. 그러면은 이 주차장 들어오는 또 문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그게 회사 밖이니까 거기서는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거기서도 하는데 사실상 거기서 하면은 보는 분들도 회사 위치가 또 좀 약간 좀 고립돼 있어가지고 보는 분들도 많이 없고 외롭기도 하고 근데 그 와중에 저는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이의 틈에 이제 어디 위에서든 잘 보이게끔 제가 막 거기를 찾아서 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가 들어오는 쪽에 이제 제가 옆에 서 있을 수 있는데 전혀 안전상의 문제가 없어요. 근데도 제재가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하지 말라고.
아니 시위하는 것도 서러운데 내 안전은 내가 걱정하면 되지. 그러니까. 내 안전이 그렇게 걱정되면 1인 시위를 안 하게 하시던가. 그런 식으로 계속 제재가 들어오는 상황이었지만 사실 뭐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건 너무 명백하다. 뭐 슬퍼할 겨를도 없었고 이거는 알려야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시를 진행했고 서울에서도 그래서 네. 더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상암 MBC 앞에서도 한번 하셨더라고요. 네네. 이게 회사에서 하는 거는 이제 회사분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셨는데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개인이 회사랑 싸우는데 개인을 이렇게 밟을 때 꿈틀이라도 해야 세상 사람들은 뭔 일이 있는지라도 알 텐데 내가 이거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없던 일처럼 회사의 의도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서울까지 가서 상암 MBC 앞에 가서도 하게 됐는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응원을 또 해주셔서 그러니까 그래서 참 감사한 부분인데 시청취자 분들이 그러니까 라디오를 통해서도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서도 제가 어떻게 이래왔는지를 제가 혼자 그랬습니다 하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 알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그거를 이제 시청자 게시판에 써주시고 하기도 하고 서울에서 하는데도 막 음료수 갖다 주면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혼자지만 혼자는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버텨냈던 것 같아요. 우리 기자회견 할 때 그 뒤쪽에서 또 방송작가 유니온 맞아요. 작가님 한 분 또 이제 편성하면서 그 비슷한 이유로 또 잘리셔가지고 또 1인 시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MBC 사장님이 누굽니까?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해고 노동자로 오랜 기간 바른 언론을 세우기 위해 온몸을 던지셨다는 최승호 사장님 아닙니까? 근데 적폐가 딴 게 적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단속부터 좀 하셔야 되는데 내부 단속 없이 뭘 하고 계신지 참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중앙의 MBC, 그러니까 중앙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MBC가 지역의 MBC를 어떻게 이렇게 법인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할 수 근데 아니죠. 그래도 법인은 다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영국 의원실 통해가지고 정의당 여영국 의원실 통해서 MBC한테 너네가 이렇게 지역 MBC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여성 아나운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부 규정에 근거가 있느냐 이제 이런 식의 질의를 넣었거든요. 국감 시즌에. 근데 통해서 답변이 온 걸 보니까 지역 MBC는 우리랑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사하고 그러니까 법인이 다르다는 것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뭐 여성 노동자회도 마찬가지인데 무슨 말이야? 우리도 뭐 지역 연합 다 법인 법인은 달라요. 다르지. 법인 다른데 어차피 다 실질적으로 같은 이름을 쓴다는 거에는 뭔가 어쨌든 간에 얽혀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역 MBC의 지분에 그 서울 MBC가 관여를 하고 있고 그 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어떤 근로 조건이나 이런 거를 결정할 때 있어서 서울에 어떤 지시가 내려오기도 하고 분명 관여를 하고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될 거에만 책임을 안 지는 뭐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뭔가 관여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역 MBC와 본사 MBC가 그럼요. 뭔가 커넥팅은 되어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 노조 같은 경우는 학교 비정규직이 굉장히 큰 규모로 또 전국적으로 조직이 되고 했는데 그 투쟁의 역사도 보면 누구도 이것이 노동자라고 문제 제기하지 않을 때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학교장이 재량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 사용자가 다 개별 학교 교장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이걸 사회로 의제화하면서 그 교육감을 사용자로 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투쟁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도 그런 과정도 아마 있지 않을까 예상도 되는데 사실 지역의 아나운서가 방송국이 많지도 않고 근데 아나운서는 또 더군다나 많지도 않고 그중에서 여성이면서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있는 분들 다 합쳐도 몇 명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유지은 아나운서님이 이제 처음 문제 제기를 시작하셨고 그분들도 내가 겪고 있는 것이 부당한 일이 있구나라고 이제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제 다른 지역의 프리랜서 아나운서 분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신지 하실 계획인지 혼자서 이렇게 싸우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될지 투쟁의 어떤 내용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투쟁에 있어서 연대는 굉장히 중요하고 큰 힘을 발휘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 여성 아나운서 분들의 어떤 연대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거를 어쨌건 회사가 만든 또 구조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방송이 그냥 좋아서, 방송이 너무 좋아서 이 부당함을 참고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저 또한 그렇게 했다가 문제를 제기를 한 거지만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유지은처럼 된다를 보여주고 계시니, 제가 어떤 분들에게 혹시 이렇게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연대를 해보자고 말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혹여나 피해가 갈까. 그분들도 부당함을 참아서까지 하는 이유는 이게 좋아서예요. 이 꿈을 회사가 착취하고 악용하는 거가 문제인 건데, 그러니까 뭐 손을 내밀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방송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까 저도 그거를 뭐 탓하고 싶지도 않고 연대가 안 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건 받아들이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인권위에 이제 그 차별 진정 낸 게 잘 판단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꼭 뭐 방송사 아나운서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차별을 겪고 있는 사람은 정말 한국 사회에 너무나 많을 텐데 왜 모든 것이 외주화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이게 하나의 되게 좋은 사례로 이렇게 남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그래도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포시 뭐 SNS 있으시면은 아니, 근데 좀 알려주시면은 뭐 패매라도 보내가지고 SNS로 어떻게, 많은 분들이 네. 직접적으로 응원을 못 하세요. 그걸 너무도 이해하고 그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직접적이지 않게 저에게 되게 용기 내줘서 고맙다. 뭐 이렇게 어떡해. 연락을 많이 주세요. 근데 아유 그럼 이미 연대죠. 아니 그죠. 마음의 연대는 되지만 그렇죠. 그분들에게 설득 같이 나서서 나섭시다. 하기는 조금 그쵸.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건, 저는 제가 너무 화가 났고 그래서 저는 시작을 한 거지만 이거를 똑같은 마음으로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뒤에서라도 이렇게 마음을 전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냥 그분들의 마음을 받아서 저도 끝까지 싸우는 어떤 동력으로 삼고, 제가 열심히 어쨌건 간에 제 목소리를 계속 내서 하나하나 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인권위 결과도 마찬가지겠고, 뭐 추후의 과정들도 마찬가지겠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방송작가 유니온이 작가 아나운서 유니온이 되면 또 어떨까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는 거죠. 방송작가 유니온인데 방송작가 아나운서 유니온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듣고 계실 테니까. 근데 정말 아니면 뭐 여성 노조가 아나운서 지혜를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진행상을 지켜보고 있을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리고 뭐 이 직업을 떠나신 분들이고 뭐 선배분들도 나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당연하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워낙 오래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못 하셨대요. 그러니까 불합리했지만 그건 그냥 참고 해야 되는 어쩔 수 거구나. 없지 뭐 이렇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니 그냥 이렇게 참고 일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분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용기 내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데 뭐 용기 내줘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고. 그럼 처음 싸워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계기가 딱 있었던 건가요? 인권위 진정에 이르게 됐던 거는 일단 회사에 오래 일한 기간만큼의 어떤 고용 안정을 보장받지 못했고, 그 결정타가 이제 작년에 이제 아나운서 채용에 있어서 정규직 아나운서를 남성으로 채용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큰 박탈감을 느껴져.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뭐 회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 시험에 응시도 안 하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하는. 입장문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사실 선배들이 이 자리 남자 자리인 거 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채용이 뜨면 항상 연락을 많이 받아요. 누구 자리니? 막 이러면서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지. 왜냐면 이제 채용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연락이 많이 오면 그들에게 이거 남자 자리란 말을 하지 마라 라는 지시도 있었고. 그렇게 선배들이 뭐,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 한해서 남성 지원자들에 한해서만 이 친구는 어디에서 뭐 일하는 친구라더라. 뭐 그러니까 남성 지원자 한해서만 의견을 묻고
나누고 그리고 공식 지원은 여자들도 다 받았죠. 했는데. 남녀 구분 없이 다 성별. 그거를 분리해서 하면은 또 불법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뭐 남자는 PD라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말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 시험에 응시를 해요. 그리고 애초에 TO 자체가 남성 아나운서 선배님이 경영국으로 발령이 나면서 나온 자리라 여성을 뽑으면 뉴스에 여성 투어 앵커를 앉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거 보고 싶다. 근데 회사에선 당연히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명백한 남성 자리인데 저희가 어떻게 이 시험을 응시를 할 수 있었겠어요. 회사가 애초에 먼저 저희를 지원조차 못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이 시험에 응시도 안 했습니다. 라는 주장이 말이 되는 주장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채용 공고를 낼 때는 지금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이 프리랜서 아나운서에게 더 뭐 우선권이라든지 이런 걸 줄 수도 있었던 거지. 근데 그런 거 자체도 없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아예 거죠. 고려조차 안 돼 있었고 그렇다 한들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6년 차로 그 당시 5년 차? 그럼 저는 신입으로 또 경력을 다 날린 채 이 구조는 또 맞는 구조인가? 여성 아나운서란 이유로. 그러게요. 정규직 하나를 위해서 그럼 당연했던 제 경력과 권리는 또 포기해야.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좀 힘들어요. 왜 당연한 것을 약간 양보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 되는 건가?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규직과 동일하게 일했으면 동일 업무에 동일 임금을 줘야 되는 당연한 거를 왜 내가 이렇게는 해야 되나 저렇게 이런 거 고민하고 있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 거죠.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을 이렇게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마음을 낼 수 있는 분들도 생기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도 생기고 이런 식의 차별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건데 방송계 내 특히나 좀 마음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러니까 방송을 생각을 해보면 되게 이제 공정하고 정의롭고 진실만을 얘기해 줄 것 저널리즘. 같고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뭐 독립 PD들이 이게 뭐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오는 과정이나 이미 외주화가 막 너무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든지 아나운서 내에도 이런 차별이 있는 이런 걸 볼 때는 참 고민들을 하게 돼요. 특히 이제 유진 아나운서가 쓴 어떤 기사인지 어떤 글에서 보니까 MBC가 비정규직 관련 기사에서 상을 타고 이걸 다 좋아하고 막 했는데 그 기사를 만든 사람은 정작 비정규직 기자였다. 이런 얘기를 보고 진짜 막 가슴이 막 먹먹하더라고요. 실제 방송국에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굉장히 변칙적이고 다양한 고용 형태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많겠죠. 비정규직 관련된 어떤 소식이나 투쟁 소식 전하거나 뭐 그런 이슈들이 나올 때 뉴스데스크에 앉아서 그 소식을 전했던 아나운서 분이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입사한 네. 프리랜서. 근데 제가 진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 지난번에 그 방송사 파업할 때 있었잖아요.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파업 때 파업이 힘을 제대로 못 받았대요. 왜냐하면은 정규직 노조가 파업을 하는데 방송국은 이미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훨씬 많은 구조기 때문에 정규직 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해서 방송이 돌아가는데 하등 뭐 지장이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인데 그런 어떤 채용, 근로 모든 걸 차별받고 있는데 제가 그 기사를 전해야 될 때 어떤 슬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주변의 분들도 적어도 비정규직한테 이 기사는 읽게 시키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왜 내부의 문제는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건지에 대한 좀 답답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사를 읽으시면서 무장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동일 임금 동일 노동부터 이제 딱 말씀을 하시고, 네네. 맞아요. 네, 그 지역 MBC 지금 유진 아나운서께서 말씀해주신 지역 MBC의 성별 분리 채용,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별 분리 채용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성별을 분리해서 어떤 직종 이런 거는 여성만 뽑고 어떤 거는 남성만 뽑고 근데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근로조건이나 전반에 대한 차별을 받게 되는 이런 이제 성별 분리 채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지역 MBC 아나운서의 성별 분리 채용 성격이 어떤 채용 성차별 외에도 최근에 2년간 언론에서 보도된 굵직한 채용 성차별 건만 해도 벌써 14건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2건까지 하면 15건일 텐데 근데 이제 그 보도가 많이 됐던
한 14건 정도에는 다 뭐 점수 조작을 하거나 이래갖고 이제 여성을 떨어뜨린 이런 건들인데, 뭐 금융권, 공공기관, 뭐 이런 것들이 이게 계속 밝혀졌었고,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서울 메트로권, 사실은 저희가 이제 MBC, 지역 MBC 아나운서의 이 문제를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하는 날인지 그 전날인지 이제 터진 건인데, 그날이었어요. 서울 메트로에서도 또 점수 조작을 해가지고 여성을 떨어뜨렸다라는 건들이 이렇게 됐는데, 네, 참,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게, 이런 건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성별 분리 채용은 좀 약간 그래도 교묘하기라도 하잖아요. 이게 참 이것도 참 짜증난다. 이렇게 말한 것도 짜증나지만 어쨌든 교묘하기라도 하는데, 이런 거는 정말 점수를 조작하는 거 이렇게 대놓고서 정말 너무 심각한 범죄잖아요. 이거 점수 조작하면서도 알지 않을까요? 스스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거 이런 기사 않을까? 보면서 왜 우리 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할 때 거기다가 유인물 엄청 집어넣어놓고 막 바꿔치기 하고 이거 통 바꾸고 막 이러잖아요. 전 그런 범죄로 막 느껴지는 거예요. 현대사의 그죠. 네, 암흑. 그런 건들이 근데 심지어 10건이 넘어간다는 게 최근 2년간 밝혀진 것만으로 10건이 넘는다는 게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이거를 기업들이 굉장히 공공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이 건들의 대부분이 공공기관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러면 여성 취준생들 혹은 이런 점수 조작을 하는 정도의 인식 속에서 인식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또 처우는 어떨까, 이런 게 너무 막 정말 참담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동안 채용 성차별을 자행한 기업들이 별로 혼쭐이 나지 않아서 계속 이런 행태가 반복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제재한 적이 없고 아무도 처벌받은 적이 없고 이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관행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는 거죠, 그들은.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된 건들도 사실은 채용 성차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잡아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친인척 맞아. 인사 성탁이나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다가 보니까 공기관 전체에 다 그렇죠. 걸려들었던 거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걸려들었던 건에 대해서 보도가 되고, 또 이제 저희 뭐 연호와뿐만 아니라 채용성차별철폐 공동행동이나 이런 데서 막 떠들고 막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처벌을 하고는 있는데, 뭐 고작 벌금 500만 원, 그래. 뭐 이 정도니까 그럼 저라면은 500만 원 내고선 남자 뽑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처벌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공공기관이 많이 걸린 이유는 그 공기업들이 민간 기업처럼 영악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증거를 다 남겨놓은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고. 근데 삼성이랑 한화, 계열 그렇죠. 6개 금융사를 보세요. 채용 서류를 싹 다 폐기를 해버렸잖아요. 네. 이미 다 300만 원 벌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걸렸어? 일단 다 폐기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치. 과태료 300만 원이 뭐 사실은 자기들한테 그 정도 껌이지 뭐. 삼성에 300만 원. 그렇죠. 삼성은 업계 1위입니다. 아이고 참 그래요. 근데 뭐 어쨌든 저희가 이제 채용 성차별 철폐 공동 행동을 꾸려가지고 이제 한 건 한 건 밝혀질 때마다 계속 대응을 하고 있고, 이번에 유진 아나운서 건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 메트로, 구 서울 메트로, 현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성차별도 지금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또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서고 있다라고 밝혀가지고 그건 또 반가운 얘기고,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아예 이런 행태를 근절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서울시 소속의 모든 투자 출연 기관의 어떤 채용 성차별 전수조사와 이제 후속 대응, 그다음 재발 방지 대책,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출산하고 이러고 있으면서 뭔 일이 있었나 몰랐는데, 사실 이 대본 쓰면서 기사를 올려준 것들을 보면서 이제 지난 몇 달. 두어 달 동안 뭔 일이 있었나 이러고 봤는데, 저는 보면서 또 막 혈압이 막 오르는 거예요. 지난 9월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정가윤 의원 나 고발해 너. 공정거래위원장 그 후보한테 성차별적 발언을 막 퍼붓잖아요. 후보자가 이제 미혼인 걸로 아는데,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출산을 안 한 거라며. 나 출산 2명 했거든. 너 아주 그냥
근데 이제 국가에 대한 책임도 다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걸 보고 국회의원 수준하고는 이제 그거 보면서 아주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채용 성차별이 한국 사회에 정말 뿌리 깊게 박혀 있구나. 그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한테 애를 안 낳았다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성차별자 면접을 할 수 있는 건지. 근데 이제 물론 근데 우리는 반대의 질문을 받잖아요. 너 결혼했니? 애가 있니? 뭐 남자친구는 있니? 결혼을 할 거니? 애는 낳을 거니? 그런 질문은 아니지만 역으로 왜 너는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국가 일을 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이. 여자니까 결혼해서 애나 낳으라는 얘기를 저는 들렸던 거예요. 애나 낳고 있는 나한테 막 하는 얘기가 듣는 거예요. 응? 그래서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업적이나 이제 그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성차별적인 언사들을 늘어놓고 아주 한심하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징계해야 돼요. 면접 자리에서 다른 이제 일반 취준하는 여성들이 듣는 결혼 언제 할 거냐 뭐 듣는 그런 질문들도 사실은 그 질문이 아니라 당신이 이 업무를 하는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굉장히 맥락이 닿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채용 성차별 협회 공동행동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거는 채용 성차별을 야기하는 어떤 사회적 인식에 대한 아주 명확한 한 방증이다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었죠. 네. 사실 근절이라고 하는 거는 뿌리째 뽑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예 싹을 못 틔우게 뿌리부터 잘라버린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단계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대안은 채용 단계별 성비 공개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충 지원자랑 최종 합격자가 성비는 대충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단계별 공개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압박도 좀 될 수 있고 그렇고 또 현재 이제 벌금 500만 원에 그치고 있는 채용 성차별 벌칙 조항도 이제 상향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정부가 작년에 이거 자기네가 상향하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했는데 아직도 국회에서 자고 있는지 놀고 있는지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회의에 갔다가 중소업체 대표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아니 어떻게 일하려고 온 사람한테 임신 언제 할 거냐, 출산 언제 할 거냐, 결혼했냐를 안 물어보고 채용을 할 수가 있냐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자리가 이제 채용 성차별을 어떻게 좀 근절을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논의를 하는 자리였는데 아니 그거 불법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몰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있어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거고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고 사실은 이제 인식을 바꾸고 법은 법대로 또 규율과 적용을 해 나가는 그런 현실을 좀 바꿔나가는 방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채용 성차별이 범죄다. 관행이 아니라 관례가 아니라 그냥 범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확 박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야지 이제 이런 대전 MBC 건처럼 이런 성별 분리 채용에 대한 문제들도 되게 교묘해진 어떤 채용 성차별의 문제도 근절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대전 MBC 유지연 아나운서를 모시고 지역 MBC에서 여성 아나운서만 프리랜서 계약직으로 뽑는 성별 분리 채용의 어떤 성차별에 대해서 고발하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일단 많은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사실 개인과 회사가 싸우면서 어떤 부당함을 알리는 게 너무도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걸 지금 몸소 체험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방송국에 벌어지는 일들은 방송국은 스스로의 문제를 전혀 절대 보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디다가 제보를 해야 되지 했을 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좌절감을 많이 느꼈었는데 그래도 많은 단체분들이나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분노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셔서 큰 힘이 되는 오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직에 계시고 또 이제 되게 그야말로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이런 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 내기가 참 어려울 수 있는 환경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계속 꿋꿋하게 버텨내실 수 있기를 또 바라고 또 저희도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유진 아나운서가 생각하기에 가장 바뀌어야 될 것 혹은 뭐 바라는 점 이게 있으실까요? 사실 계속 오늘 얘기하면서 지적됐던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이 회사가 문제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근절을 하려면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는 거에서 벽을 딱 일단 맞닥뜨리는 거라서 뭐 여성 아나운서는 당연히 뭐 비정규직으로 뭐 프리랜서로 계약직으로 뽑는 게 당연한 게 아니다. 라는 걸 인식하는 게 이 방송사에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생각이 잘 뿌리가 뻗어 나가서 당연히 이제 여성 아나운서는 정규직으로 뽑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미쳤으면 좋겠고 이제 저의 경우를 바탕으로 꼼수를 더 부리는 일이 또 발생할 거 아니에요. 회사는 늘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렇죠. 문제를 지적하면은 아 이거 문제구나. 정말 반성해야지가 아니라 아 얘가 이런 경우로 문제 제기했으니 요건 피해서 다른 꼼수를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일반 정말 기업들도 문제지만 언론사고 방송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좀 알고 잘 대응을 해나갔으면 좋겠고 뭐 개인적인 제 일로는 이 보복사 업무 배제가 좀 빨리 철회가 돼서 업무도 빨리 복귀하고 그러니까 좀 심도 있고 정당하게 대화가 나눠질 수 있는 대화의 장에서 제 정규직 전환 논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선배님께서 저한테 이제 응원한다고 이제 책 문구에 한 책 부분을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 로버트 F 케네디의 말이었는데, 그러니까 불의에 맞서는 사람은 희망의 물결을 만들고 그 물결이 거대한 물줄기를 형성한다라는 말이었는데, 미약한 제 어떤 발걸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작은 발걸음이 어떤 하나의 물결이 돼서 좀 여성 아나운서들이 부당하게 일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마련할 수 있는 물줄기가 돼서 좀 힘이 생기고 좀 앞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갑자기 이런 얘기가 생각나네요.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 네네네. 네. 아, 옛날 교회 다닌 사람으로서 그게 좀 오독되고 있는 질문이 있어가지고. 아, 네. 그때 쓰는 게 아닌데 그렇게 많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뭐, 네네. 뭐, 문자적으로는. 그렇죠. 네네. 자, 근데 응원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까요? 일단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건데 사실 기사를 보더라도 사실 많은 기사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스킵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근데 그 기사의 내용을 조금 더 정독하시면서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기사에 댓글을 쓰실 때도 그 부분을 좀 파악해서 그 상처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고 뭐 알고 들어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 전체적인 복잡한 걸 잘 모르시고 얘기하실 때 한 명 한 명 제가 붙잡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땠냐면요. 그래서 일단 관심이 가장 중요한 걸 테고 시청자 게시판도 아까 전에 얘기 드렸는데 시청자 게시판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의견을 올려주고 계세요. 회사 방송사에 어쨌건 간에 시청자의 의견을 듣는 정당하고 공식적인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 거기에다가도 또 얘기를 남겨주시면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대전 MBC 시청자 게시판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예. 거기 또 보니까 이제 MBC의 입장문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주, 그 입장으로 이제 또 다른 시청자분들의 분노가 네. 표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분노 게이지가 좀 더 올라가게 하는 그런 글이 있으니 보시고 마음껏 분노를 좀 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저희 공동행동과 함께 하고 있는 그 MBC 뉴스에 MBC 채용 성차별 제보 해시태그 달아서 하는 그런 캠페인도 하고 있으니까 한국연호 홈페이지나 혹은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아니면 트위터 이런 데 올라와 있으니까 보시고서 그 이제 지침이 써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하시면 된다.
그거 보시고 좀 많이 일단 그 게시물도 많이 리트윗 해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뉴스데스크 거기에다가 이 사안에 대해서 다뤄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의 목소리와 연대가 필요한 대전 MBC 유지윤 아나운서와 함께 방송 진행해 봤습니다. 이후로는 이런 일들 때문에 가슴 앓이 하시는 분들 안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입사하고 정정당당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의 바람, 너무나 당연한 최소한의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의가 하루빨리 우리 사회에 자리 잡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팟캐스트 울들의 당나귀 귀 시즌5는 2019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